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자동차 기업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됐습니다. 르노삼성차는 감원에 들어가고 한국GM은 검토 중인데요. 사측은 생산성 하락을 들었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르노삼성차. 400명 안팎을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다음 달 31일 기준으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금 명목으로 36개월치 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그간 전 세계 140여 개 공장 중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최근 파업과 고임금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해 생산이 중단되는 닛산 로그 후속 물량을 받지 못했고 내년부터 생산할 XM3 수출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원이 고령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자발적인 퇴직을 통해서 인력 구조를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GM 역시 본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파업이 계속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해외로 물량을 돌리겠다는 건데 실제 북미 공장 역시 생산성 저하로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60%를 밑도는 창원 공장은 주야 2교대를 중단하고 주간 근무조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도 구조조정의 이유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슬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또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꼭지에 맞춰서 고효율로 바뀌고 있는. 일각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 공장 가동 중단과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르노삼성차 노조와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임금 협상 요구안을 사측이 거부하자 이번 주 사흘간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데요. 가게는 여가 활동이나 외식부터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2분기 오락문화비 지출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방문, TV 구매 등 여가 생활과 관련한 지출의 증가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 증가율은 국제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1.4%, 지난해 1분기 6.7%, 2분기 4.3%, 3분기 3.7%, 올해 1분기 4.3% 증가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오락 문화 지출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여가생활 씀씀이를 자제한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교육비 탓에 교육비 지출 증가율은 2분기 4.5%로 약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문화활동 등과 관련된 비필수적인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일부 교육을 비롯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소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연구기관들 사이에서 올해 1%대 경제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경기 부진 판단이 6달째 이어졌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소매 판매와 설비,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은 8월의 0%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이 0%대 후반이라 연말 이후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주요국의 저성장과 무역 분쟁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5월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액 수급자는 월 210만 8,43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제도 도입 30년 만인 지난해 1월 처음 탄생한 뒤
지난해 말 1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부품 수출을 막으면 당장 주요 수출품 제조에 차질이 생겨 수출이 더 위축될 수 있죠. 정부가 소재 부품 분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생산 설비에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기업 인수도 도울 계획입니다. 내년 수출 지원 예산도 사상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7월 초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가지 핵심 소재 수출을 막자 LG 디스플레이와 화학 소재 기업 솔브레이는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산 불화수소 원료를 들여와 순도를 99.999%까지 높인 제품을 LG 생산 라인에서 직접 테스트했는데 결과는 성공. 시험용 설비 대신 대기업 생산 설비에서 협력해 개발한 덕에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220억 원을 들여 이처럼 소재 부품 중소기업의 대기업 생산 라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 평가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개발 속도도 빠르지만 판로 확보란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내 확보가 힘든 기술은 보유 해외 기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여기에 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출 활력 대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양산 라인에 투입을 함으로써 소재 기업들의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판로 개척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9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감소세를 되돌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각종 전시회와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수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6%나 늘려 사상 처음 1조 원 넘게 편성하고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 규모를 올해보다 3조 7천억 원 늘린 159조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9에서 세계 각국의 가전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초고해상도 TV 시장에서 독주를 굳히겠다는 각오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초대형 화면이 전시장 벽면과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곡선을 따라 나뭇잎은 흔들거리고 폭포는 쏟아져 내립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전시장의 화두는 초고해상도 8K TV입니다. 8K TV는 화면의 색을 나타내는 점인 화소를 3,300만 개 갖춘 고해상도 TV입니다. 화소수가 많아질수록 더 풍성하고 깨끗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요즘 대중화하고 있는 4K 울트라 HD TV보다 4배 더 또렷합니다. 삼성전자는 8K 초고해상도 TV의 대중화기를 열었습니다. 55인치부터 98인치까지 QLED 8K 라인업을 확대하고 8K 컨텐츠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강화하여 새로운 TV 시청 경험을 기존 65인치 이상의 대형 중심에서 벗어나 55인치 모델 출시로 집안 거실까지 넘보겠다는 겁니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국제 해상도 표준 기준, 화질 선명도 기준이 50%입니다. 그 50%를 훌쩍 뛰어넘는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완벽한 8K의 경험을 3,300만 개의 화소수뿐 아니라 선명도까지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자사 제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LG는 삼성의 8K TV가 4K TV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삼성은 불쾌해하면서도 직접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8K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과 LG, 초고화질 TV의 대중화를 눈앞에 두고 양사의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제10회 베스트 오브 챔프데이 대회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주 대명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전국 209개 공동훈련센터에서 모두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진대회는 모두 4개 부문으로 공동훈련센터 부문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약기업 부문은 A1 승마클럽, 수료생 부문에는 최덕신 한국마사회 수료생이 대상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 발주의 73.5%를 수주해
지난 5월 이후 넉 달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업 수주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들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세척 등 지난달 세계 선박발주 100만 CGT의 표준 환산통 가운데 73.5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주 금액 누계도 113억 달러로 109.3억 달러에 그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회복했습니다. 요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단연 SUV입니다. 레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존 세단형 승용차 수요는 줄고 있는데요. 특히 캠핑이나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에 없이 대형 SUV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52시간 근무제가 자리 잡으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 캠핑을 즐기거나 레저 활동에 나서는 인구도 늘었습니다. 2010년만 해도 60만 명에 그쳤던 캠핑 인구는 이제 600만 명으로 10배나 늘었습니다. 세단형 승용차보다 많은 짐을 싣고 이동하기 좋은 SUV가 잘 팔리는 이유입니다. 이전부터 SUV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 또 요즘같이 야외 캠핑이나 야외 활동, 레크리에이션도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는 좀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특히 예전보다 한층 커진 대형 SUV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는 국산 대형 SUV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출고를 여러 달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쌍용차는 몸집을 키워 화물 적재량을 늘린 렉스턴 스포츠칸을 내세우고 있고 한국 GM은 미국산 쉐보레 트레버스로 출전 채비 중입니다. 기아차도 국산 대형 SUV의 원조 모하비를 3년 만에 부분 변경에 내놨습니다. 대형 SUV지만 차급을 막론하고 강력한 모든 SUV들의 어떤 그 경쟁 상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벤츠, BMW 등 독일 고급 브랜드들도 대형 SUV를 새로 출시했거나 곧 출시할 예정이어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인열입니다. 추석 전 마지막 일요일인 8일, 대형마트의 대부분 점포가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무휴업일이 겹쳤기 때문인데 이런 불편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영업 중인 가까운 점포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주말 의무휴업일이 겹쳐 주요 3대 대형마트의 전국 406개 점포 중 27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휴무일을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선 시민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 등을 눈으로 확인한 뒤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은 불편해합니다. 직장이다 보니까 오늘 큰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바로 지방을 내려가야 갈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곳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특히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추석 먹거리 제품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2배로 뛸 정도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나물, 국, 전 등 음식을 한데 모아 파는 한상 차림 세트를 선보인 백화점의 온라인몰 역시 판매량이 지난해 2배를 넘어섰습니다.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손질이 된 식재료에 양념을 넣고 조리만 하면 되는 간편식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간편식 업체들이 온라인몰에 내놓은 추석용 상차림 세트 가운데 일부 제품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간편함과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명절 장보기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반기 공채가 부진한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해외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예상만큼 많지는 않죠.
공채보다는 특채로 전형 계획을 바꾸는 기업도 많은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채용 인원도 소수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도 상당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YBM 한국토익위원회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6,043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8.4%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계획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13.4%였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9명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2%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취업자들이 해외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론 이 해외 경험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복수 응답으로 31.5%를 차지해서 1위에 올랐는데요. 2위는 연봉, 복지 및 근무 환경이 국내보다 우수해서라는 답변으로 29.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취업 시장이 어려워서는 20.8%의 비율을 보여 3위에 올랐는데요. 4위는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로 17.2%가 뽑았습니다. 네, 그럼 구직자들은 해외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가는 어디였나요? 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국가는 복수 응답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미국, 캐나다, 영국, 또 호주 등 영미권 국가라고 응답했는데요. 2위는 유럽권으로 27.6%가 응답했고 아시아권은 3위로 18%를, 남미권은 2.1%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영미권 국가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향후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취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니 영미권 국가를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은 불과 3위에 머물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군 취업과 관련한 흥미로운 조사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 취업 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401명을 대상으로 반일 분위기가 일본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조사 결과 최근 고조된 반일 분위기가 일본 기업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1%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20.5%, 아무 영향 없음은 7.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반일 분위기가 일본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 취업 준비를 포기하게 된다는 답변이 37.2%로 가장 많았는데요. 뒤이은 답변은 한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기업이 줄어든다로 2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는 23.6%의 비율을 채용 설명의 축소 및 취소로 일본 취업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9.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일본 거래 기업 영향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국가 간의 관계가 개인의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군요.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20%가 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응답한 이유가 다소 흥미롭습니다. 응답자 절반인 50.4%가 일본 외 다른 해외 취업이 활성화된다고 답한 건데요. 일본 취업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26.5%가 일본 취업 준비자까지 수용하기 위한 국내 기업 채용이 늘어난다는 15.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7.7%로 오히려 역발상에 의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른 국가의 해외 취업이 활성화되거나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만약 일본 기업에 채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나요? 네, 응답자의 46.4%는 취업을 고민해 볼 것이다라고 답했는데요. 반드시 취업할 것이다는 28.7%, 절대 취업하지 않을 것이다는 24.9%로 대다수가 일본 취업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취업 불경기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일본으로의 취업 역시 신념에 의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만큼 청년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외 취업에 임한다는 뜻이겠죠. 국내에서 이러한 능력을 보다 발휘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뜻이 있다면 해외 취업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플러스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초롱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